현재 오키나와는 의료체계 붕괴, 코로나 배양실 최악의 상황이라며 연일 심각한 상황이 보도되고 있는 곳입니다. 일본 최남단에 있는 오키나와현은 서울에서 비행기로 약 2시간 남짓 걸리는 곳으로 우리는 흔히 프로야구 선수단의 전지 훈련지나 여행지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오키나와는 통일왕국이 건립된 1429년부터 일본에 통합됐던 1879년까지 450년간 독립적인 류큐왕국이 있던 곳으로 일본 본토와는 다른 고유 문화와 언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본 규슈와 대만 사이에 자리 잡은 오키나와 주민들은 류큐왕국의 후손으로 본토 일본인보다 키가 작고 피부가 검은데요. 1429년 세워진 류큐국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동남아시아, 조선, 일본 등과 중개무역을 하며 번성했던 나라로 태평양 전쟁 당시엔 미군과의 치열한 지상전으로 20만 명이 희생됐고 일본군이 주민들에게 집단 자결을 강요한 역사의 차별이 산재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식민지배 이후로도 역사적 차별과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오키나와는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아시아에서 남과 북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양극이었습니다. 한국은 독립했지만 오키나와는 100년 넘게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차별되어 온 오키나와의 현재 상황은 일본에 의한 류큐 차별이며 여전히 식민지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류큐 민족독립종합연구 하크라는 이름의 단체가 발족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아시아 북단과 남단 그리고 대륙과 해양의 중간이라는 절묘한 위치입니다. 전투기나 전함 등을 통해 동아시아 어느 곳이든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오키나와는 한반도와 매우 유사한 지리적 거점이 되기 때문에 독립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일본 본토는 말 그대로 철저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준비 없이 몰아붙인 올림픽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확진자로 초토화된 상태인데요. 특히 오키나와현은 정부의 무능을 직격으로 맞아 인구 10만 명당 256.09명으로 이는 지난주 110.84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오키나와의 현재 상황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오키나와의 감염률은 영국 275.9명과 비슷하고 미국 164.2명과 인도네시아 100.1명 등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긴급사태 발령 후 감소했던 확진자는 올림픽을 기점으로 특히 델타 변이 감염자 비율이 78.9%까지 치솟자 오키나와의 의료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오키나와의 방역 혼란은 일본 평균보다 크게 낮은 백신 접종률이 원인입니다. 오키나와의 백신 접종률은 27.1%로 일본 평균 35.8%보다 현저히 낮다는 데 있습니다. 1차 접종자가 섬 전체 인구 146만 명 중 54만 8천여 명 38%에 불과한 것에 NHK는 오키나와는 고령층 위주로 진행했고 현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일본 오키나와의 노인병원에서 집단 감염에 196명이 확진되고 64명이 사망하면서 이런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현재 전 세계 최고 코로나 백균실이 되어버린 오키나와에서 한동안 답보 상태였던 독립운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원하게 독립한 후 한국령으로 들어가서 한국의 케어를 받자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1조선인과 오키나와는 근대 이후 정체성을 규정당하면서 일본인의 경계에 세워진 소수 집단으로 무척 비슷한 문화나 성격적인 일치점이 많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제1조선인의 경험과 자신들을 오버랩시켜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례가 최근 들어 눈에 띌 만큼 많아졌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왜곡해 논문을 쓴 마크렘지어가 오키나와현 미군기지 반대 주민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199 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며 비방하는 논문을 쓴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키나와 타임스는 유소년 시절을 일본에서 보내고 2018년 일본 정부 훈장인 우길장을 수상한 인물이라고 지적하고 공식 직함도 미쓰비시의 일본법 연구교수로 돼 있으며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는 자라는 배후 조명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오키나와에 대한 차별과 유언 비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학자의 위치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를 비난하는 논조 역시 목적어 빼고 우리의 분노와 똑같습니다. 일본인들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하지만 오키나와인은 본토에 나와 방을 구할 경우 단지 오키나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을 안 준다는 글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일상의 차별이 얼마나 흔하고 실생활에 밀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지만 이는 한국인 역시 공감하는 바죠. 코로나는 접어두고 폭염으로 몸살이었던 본토는 폭우 산사태로 오키나와 따위는 관심도 없는 지경에
여름 휴가철에 본토 사람들이 오키나와를 피서지로 다녀갔던 본토인 일행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밝혀지자 느슨한 중앙정부와 본토 국민들에 대한 강한 분노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까지 선포되어 있는 마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오키나와 주민들은 한국 정부와 같이 철저하게 정부 지침을 세우고 강력한 방역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여행 오는 본토 국민들에게도 사회를 위해 욕구를 억누르라고 쏘아붙이는 등 감정을 숨기지 않는데요. 차라리 이참에 일본에서 독립하고 한국령이 되어 외세에서도 안전하고 차별도 덜할 것이며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재해 관리를 받으며 사는 게 낫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 본토인들 사이에 이에 대한 공감과 비난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키나와는 자민당의 표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을 뽑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제스처일 수도 있지. 본토 정부는 류큐를 죽이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을 거야. 요즘 분위기를 보니까 오키나와가 과거 한국의 영토였고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오키나와를 돌려받는다고 말하면 오키나와 주민들과 지자체 모두 찬성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도쿄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면 주민들은 오죽하겠냐. 그렇다면 오키나와를 한국에 주고 독도를 받아올 수 있을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류큐인들보다는 오히려 새우가 많은 독도가 일본에게 훨씬 좋은 조건일 것 같은데 한국령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매국노들을 추방해라. 가난한 섬나라를 일본이 거두어줬더니 은혜를 모르네. 오키나와의 누구도 일본에게 종속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 본토의 역사 왜곡에 놀아난 멍청한 내부이긴 해. 언제나 류큐는 일본 중앙정부에서 큰 신경을 쓰지 않았어. 최근에는 막아야 할 여행객들조차 막지 않아서 섬 사람들을 죄다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지. 이 작은 섬의 만명당 확진 비율은 전국 최상위인데 어떻게 아무런 조치나 여행 자제가 없는 거지? 이게 일본 정부의 행정 수준과 일본 국민들의 민도 수준이지. 항상 일본은 선진 정부와 국민성을 가졌다고 했는데 후진국이라고 웃던 한국보다도 훨씬 모자란 수준이지. 오키나와가 독립해서 한국령이 되고 싶다는 게 나는 솔직히 이해가 간다. 젊은 여자들이 한국에 가고 싶다거나 한국 남자를 만나고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열받는데 이제는 일본의 대표 휴양지가 통째로 난리가 났구나. 아마 제일 한국인들이 선동한 것이 분명해. 정부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던 게 맞긴 하지. 한국 같은 방역을 했으면 애초에 10,000명을 넘지 않았을 거고 설령 올림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면 백신 여권을 빨리 만들어서 없는 사람은 배나 비행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어야 했지. 일본 정부나 본토 사람과는 관계가 없어. 류큐는 독립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막아야만 해. 오키나와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차라리 대만이나 한국에게 손을 내밀어봐라. 두 국가가 일본 정부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거야. 주민들이 본토에서 퍼뜨리고 있다고 욕하고 있는데 섬 주민들이 똑바로 방역을 하지 않았으면서 본토 탓하지 말아라. 한국과 한국민까지 비판하며 여전히 오키나와를 무시하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댓글을 보고 있자니 오키나와인들이 진심이건 욱해서 하는 말이건 차라리 한국령을 자처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오키나와 학자들 사이에서는 류큐 왕국과 고려 그리고 조선과의 문화적 연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려 삼별초 항쟁에서 마지막 항전자들이 최후로 선택한 곳이 바로 류큐 왕국으로 이를 계기로 13세기부터 이전에 없던 큰 성을 쌓고 초기 국가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또 우리가 허균의 홍길동전도 일본 오키나와 이시가키지마 야에야마 박물관에 장전대주 족보에 세종 25년 1443년에 홍길동이 태어난 기록이 있으며 율도국도 오키나와라는 설이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마을 옆에는 항상 코리안 타운이 있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2차 대전의 핍박의 역사도 한국과 오키나와는 쌍둥이처럼 닮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제국에 의해 1879년 이른바 류큐 처분을 통해 흡수된 이후 미군정의 지배를 받다가 닉슨과 사토 총리에 의해 오키나와 반환 및 비핵화에 관한 미일 공동성명으로 1972년 다시 일본에 귀속된 오키나와는 일본 국토의 0.7%에 불과하지만 주일 미군 기지의 70%를 껴안고 있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히 오키나와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키나와는 독립을 외치면서 누군가에게 지배받을 생각 이전에 먼저 독립국으로 분연히 일어설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 역시 오죽하면 저런 말이 나왔을까 헤아리고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하지 않고 또한 휴양지가 아닌 국민이 살고 있는 곳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상황입니다. 모쪼록 오키나와에서 상황이 빨리 진정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